안 끝내야지. 네. 이게 또 안 던지는데. 김동영. 네. 김동영. 네. 아, 김동영. 뭐라? 아닌데? 사람 중에 이렇게 써. 반갑습니다. 대우통상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시작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뭐 미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로상 운영하니까 매일 그 제조하는 회사든지 뭐 수입을 하는 회사든지 회사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원장님들도 혹시 제로상들이 들어와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가격이 제품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고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중국에서 뭐 여러 원료라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생산도 지연됐고, 뭐 그리고 또 웬만한 선진국들이 뭐 화학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경쟁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거의 중국 쪽으로 다 옮겨놨었는데, 동남아시아하고 그쪽에서 지금 뭐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냥 뭐 경기에 따라서 뭐 5%씩 10%씩 그렇게 인상된다고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올렸던 회사들도 있고 그냥 올리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올려야 될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 거의 원료가 많게는 10배 이상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뭐 저희들도 실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원 부자재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치솟아서 아마 되게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정상화 될런지, 아니면 뭐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될런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는데, 일단 5% 10% 선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제로상들도 그렇고 미용실들도 그렇고 지금 뭐 마땅한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동안 뭐 지나왔던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물가는 계속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해서 뭐 원장님들이 뭐 그런 뭐 복잡한 영어 단어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제가 계속 경고했거든요. 분명히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미용실들은 뭐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 같은데, 원장님들 코로나가 언제 정리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인상되고 있는데, 미용실 요금을 인상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신 분도 있고 했던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뭔가 얘기도 못하고 뭐 그렇게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 가격 올려야 됩니다. 지금 못 올리면 내년, 내후년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가격 올리는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저희 거래처 다니면서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고객이 가격이 올랐다고 짜증내면서 오르게 만드는 미용실이 있고, 고객이 가격이 올랐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미용실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미용실도 있고, 그 옛날 방식으로 친다 그러면 그
그놈은 1,000원이나 10,000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은품을 제공해서 올리는 그 전통적인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직원을 옛날만큼 그렇게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으로 인해서 뭐 헤드스파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 미용의 시술 서비스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뭐 그런 미용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저는 뭐 노동력을 플러스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매뉴얼 시스템이라는 건 미용실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고객하고 약속했던 그런 서비스는 절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력의 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용실에 쓸 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어요. 직원이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에서 혼자서 근무를 하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어떻게 직원들이 도와줘서 했던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뭐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특히 나이가 이제 40 이상, 뭐 40 중반 이상 넘어가는 우리 미용실 여자 원장님들이 그런 서비스를 추가시켜서 자꾸 가격을 올리려고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그 결국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10몇 년 전에 우리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에서 그 두피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 인상도 하고 티켓팅도 끊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또 미용실의 이벤트들도 진행이 돼서 1인 살롱들이나 2, 3인 살롱들이 매출하고 단가를 올리는데 참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결국은 그게 미용실에 독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고객들하고 미용실하고 많은 다툼을 일으켜서 잘못됐던 건 이미 선배들의 그런 경험을 후배들은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전해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미용실 원장님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그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서는 안 될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와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미용실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재료상도 이제 끝입니다. 미용실에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료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지금 근 10년가량, 10년 이상을 미용실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하면서 가격을 올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친 원장님들은 가격 인상 때문에 혹시 손님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그 가격 인상 부분에 따라서 나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한 혜택이 옛날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부정부정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또 저희 거래처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본 결과 원장님들은 하고는 싶어 해요. 하고는 싶어 하는데 전부 다 좀 시간이 지나서 뭐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되는데 제가 그런 미용실마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못할 거라고. 지금 왜 미용실에서 본인의 수익을 걱정해야지 왜 손님들의 지갑 상태를 걱정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원장님 제가 서두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내년 상반기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뭔가의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미용실 전체적인 객단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객단가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해서 30%만 올려도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든지 제로 상대라고 잘 의논해서 그거 시작 안 하시면 정말 힘들 겁니다. 건물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꿈틀꿈틀이 아직도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계속 얘기들을 저희가 당하고 있으니까 가격 올리지 않으면 다 공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장님 제발 정신 차리고 가격 올립시다.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고 착한 미용실이라는 그런 팻말을 받는다고 우리 미용실을 누가 존경하거나 좋아해 주진 않을 거라고. 가격 10년째 가격 안 올린다고 뭐 고객들이 와서 감사해 하든가요? 감사패라도 하나 주든가? 바보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건 바보예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기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미용실 리뉴얼도 하고 기계도 사고 제품도 사고 하면서 왜 결국 손님한테 밀려가지고 가격을 인상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다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미용실 주변에 과연 우리하고 다른 제품을 가지고 내가 다른 미용실들, 경쟁하는 미용실들하고 다른 제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냐고요. 그냥 미용실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인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장사라는 건 남하고 틀려야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 아직도 20년 전, 뭐 30년 전 오프라인 상태에서 미용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셨던 그 DNA가 몸속에 있다 보니까 남하고 다르다라는 거에 되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게 미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원장님들이 뭐 다른 소비를 할 때 온라인이 시작된 건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막혀져 있는, 정보가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독점해가지고 가격을, 비용을, 이익을 다 독점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똑같은 거 싸게 한다라든지 뭐 온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이 아닌 이제 뭔가 세력이 약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똑같은 걸 가지고 싸게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더 많이 보강해서 고객들을 공략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상태에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뭐 남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도 우리한테 오는 지금 현재 60대 이상의 고객들은 그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미용이라는 건 한 번 정해진 미용실은 거의 평생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특별하게 멀리 이사가지 않는 이상에는 미용실에 계속 안착해서 미용실에 매출을 올려주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긴장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미용실 숫자가 많아지면서부터 시대는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지는, 사람들의 수익은 점점 많아지는데 미용실의 단가는 뭐 10년째 그대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 알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이대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뭐 오지 않는다라는 뭐 전제 조건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짧게 얘기해서 지금 뭔가 미용실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온라인이라는 건 아주 작은 시내 상권과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까지도 온라인이 침범해서 들어오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동네까지도 그 동네에 가서 소비하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소비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 온라인의 영향을 받고 그쪽으로 많이 휩쓸려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그게 50대 초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곧 3, 4년 지나고 나면 50대 중반, 뭐 60대 초반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작은 동네 미용실들은 정말 온라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내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2, 3년 지나고 나면 많이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건 10년 전에 지금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의 10년 전 상태에서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을 건데, 그때 원장님들이 뭔가 변화를 주자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10년 후를 아니면 5년 후를 생각을 하면서 미용실의 경영의 전략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미용실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세게 미치리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알게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0년 전에 그런 고객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뭐 그렇게 유지를 시킨 미용실은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머물러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다 보니까 미용실에 가서 말은 많아지는데, 원장님들이 10년 전에 뭐 그런 준비를 안 했다고 해도 지금은 나이가 만약에 40대 후반이나 50이 넘어가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진짜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10년 전에는 온라인이 이렇게까지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시작이 될지는 몰랐는데 코로나가 조금 많이 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렇게 강력하게 동네 미용실에 영향력을 미치리라고는 지금도 생각을 못 하시고, 아마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하고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주고받는 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들, 원장님들의 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네이버 예약샵하고 네이버 위치 등록하고 네이버 블로그하고 이거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95% 지금 부산은 95% 이상은 아직도 네이버 플레이스가 우리 미용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손님이 없는 거에 대한 한숨만 지을 뿐이지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몰라요. 왜? 어디에서 고객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는데 뭘 알고 있겠습니까? 부산도 그럴 정도 같으면 지금 울산이나 창원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미용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에 있는 미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상하게 듣도 보도 못한 미용실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을 유입을 한 이유는 자기 미용실에 손님은 안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안 빠졌겠지. 근데 그 온라인의 마케팅을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열심히 광고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은 미용실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는 그걸 영향을 받는 거고 부산은 영향을 받는 거고 울산이나 창원은 마산은 영향 안 받을까요? 진주나 김해는 양산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부산 외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가서 선점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선점해서 지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고객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왜 저 미용실 손님이 많냐고. 그 네이버를 켜보라고. 그 사람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당신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단어 자체도 모를 때 그 사람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그걸 세팅하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뭐 20대 젊은 세대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저희 거래처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0대 후반까지도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 단어조차도 이 문장조차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약을 하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이버 예약샵인 줄 알거든요. 아니 그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다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양산, 울산,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지역에서 미용실하는 부산에서 옮겨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영향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독점적으로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용실을 저가를 운영하니 기술이 있니 없니 사기를 치니 블로그 가짜니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신났어요. 왜? 오프라인 시장에서 더 이상 나눠 먹을 거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게 생겼는데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네이버 플레이스 만들어 놓고 그 네이버를 관장하는 회사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대로 돈 조금 주고 따라갔는데 고객이 정말 장난 아니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미용실 원장님들이나 그 주변에 그거 안 하는 미용실들이나 아니면 조금 찝쩍거렸다가 많은 미용실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미용실 문 닫고요. 스페어라도 아니면 손님이라도 위장해가지고 그 미용실에 일주일 동안 특정한 시간대를 올라가고 한번 손님을 가보세요. 가운데서 어떻게 전화를 받고 어떤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미용실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점을 우리는 열심히 기술을 배워야 되고 뭐 가격을 올리니 많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고 카카오 마케팅을 했었고 네이버 예약샵 마케팅을 했었고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을 했어요.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도 배우고 싶은데 결국 포기해버렸고 그 친구들은 그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을 배우는 그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버렸다고요. 당신들이 기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돌아다닐 때 그 친구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배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그쪽 시장이 100의 시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100을 다 먹어버렸어요. 다섯 개 정도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오프라인 시장은 100의 시장밖에 안 되는데 이미 200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고객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그럼 그 고객이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있는 고객이라도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있는 고객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수익을,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하고 다른 걸 가지고 일단 잡아놓는 방향. 그 잡아놓으라고 했는데 원장님들이 아직 그 차별화된 메뉴, 차별화된 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차별이라는 단어가 아직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고객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 오프라인을 그대로 뭐 유지를 하든지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오든지 어차피 장사는 장사거든요. 장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나한테 들어온 고객을 뺏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뺏기지 말아야 되는 데에서 원장님들 차별화된 얘기는 뭐 솔직하게 뭐 커트 한 번 치는데 헤드스파 서비스를 해서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클리닉을 서비스해서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뭐 음료를 줘서 차별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화는 많이 시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자꾸 차별화된 컨텐츠 하니까 본인들 나름대로는 차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대체 불가되는 콘텐츠가 있었어야 되는데 차별화된 거에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화된 게 맞을 거예요. 나는 뭐 커트를 엄청나게 뭐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얼굴형에 요즘에 뭐 얼굴형에 막 사람 뭐 그런 형에 맞는 커트를 친다. 그거 물론 차별화된 거 맞는데 그러면 그 커트를 받은 사람들이 나하고만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원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랑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차별화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별화된 게 여러 주변에 퍼지는 건 또 순식간에 퍼질 거라고. 왜? 미용실 운영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원장님들한테 차별화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대체 불가되는 제품, 대체 불가 콘텐츠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실수한 것 같아요. 저희 매직스 10 염색약이라든지 페어칼라라든지 오로폼이라든지 아니면 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아이템을 제공을 해서 주는 거는 대체 불가라는 건 다른 미용실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미용실에 없다라 그러면 원장님들도 저한테 시비 걸 때 그러더라고요. 야, 부산에 그럼 달락 하나만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원장님들도 잘 아시죠? 대체 불가되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고객들이 이 정보라는 게 되게 한정적으로 막혀 있었다고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주변에 뭐 걸어서 10분 안에 뭐 5분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미용실들하고 조금만 틀리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이라는 건 5km, 10km, 뭐 5분, 10분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를 상대로 고객이 뭐 서울에 가서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정보라는 게 경계선이 없는 상태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갔던 미용실의 시술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 이 미용실 외에도 다른 미용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고객들이 인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원장님들이 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소비를 할 때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차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미용실들의 온라인 마케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체 불가되는 제품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 대체 불가되는 정보들이 더 많이 나가져서 우리 미용실로 고객들이 흡수돼 들어왔다 그러면 과연 고객들이 빠져나가 있을까요? 더 많은 비교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체 불가 아이템이, 시스템이. 왜? 다른 데는 없을 거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면 결국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용실에 가장 많은 그 시술을 이루는 뭐 돈이 된다라고 하는 컬러하고 클리닉에서 어떻게 대체 불가 아이템을 찾아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용실의 운영 방법으로 친다 그러면 컬러하고 클리닉이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할 거예요. 펌이라는 건 일정한 나이대 이상이 아닌 뭐 세팅이라든지 몇 가지 뭐 매직 스트레이트를 그냥 동네 일반 펌으로 집어넣지 않은 상태로 빼놓으면 일반 펌이라는 건 굳이 그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50대 중후반까지도 여자분들이 가장 즐겨하는 시술 매뉴얼은 커트 빼고 나면 컬러하고 그 컬러하고 연결되는 클리닉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서 과연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정보가 더 많아진 지금 같은 경우는 미용실들이 쓰는 제품들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게 온라인의 함정이거든요. 그걸 되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거래했던 미용실 원장님이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40 중반 정도 접어들어서 10년 전에 그런 미용실들이 제가 좀 많았거든요. 40 중반 넘어가면서 지금 내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기술에 더 매달렸던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프랜차이즈 매장에 관심이 가졌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스템 구축에 또 관심이 가졌던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종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그냥 여러 가지 교육으로 그냥 접근해서 들어가신 분들 말고 나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40대 중반에 접어 들어가면서 돈을 조금 이렇게 만졌던 분들이 있거든요. 매출이 괜찮았던 그 동네에서도 괜찮았던 분들이 내가 지금 10년, 20년 더 괜찮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선 20대, 30대들의 젊은 고객을 흡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용실 자체를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리뉴얼을 해가지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새로 구인을 해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젊은 층에 맞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용실을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젊은 디자이너를 갖다 놓는다고 아니면 인테리어를 바꿔 놓는다고 과연 고객들이 와줄까? 그럴 때마다 그 미용실의 보통의 마케팅의 방향은 서비스를 되게 많은 보충을 해서 경쟁하는 뭐 그런 정도의 뭐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나 조금 중대형의 좀 괜찮은 가격대에 요금을 받는 미용실에 비슷한 시스템을 갖다 놓고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충을 해서 가격을 조금 낮춘다든지 해서 고객을 유입을 하고 그리고 또 20대나 30대 초반의 디자이너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조금 적다 보면 젊은 고객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용실을 바꿔놨는데 그런 미용실들이 2, 3년 이상 원장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되는 걸 제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그때 그 미용실들의 대부분 원장님들이 따라했던 미용실, 참고했던 미용실들이 거의 대부분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나름 프랜차이즈 비슷한 미용실 아니면 시내 대형 미용실에 시스템이라고 뭐 해야 되겠죠? 제품 일단 기본적으로 구비했다고 시내나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왜요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있는 제품을 20대 30대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우리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 제품을 그대로 갖다 놓고 젊은 애들을 갖다 놓고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과연 될까? 그런데 원장님들은 배운 게 없고 보고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무슨 제품, 뭐 A라는 제품, 뭐 B라는 제품은 그런 미용실에서 젊은 애들이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차릴 때 그런 20대, 30대의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선 그쪽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갖다 놓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들어왔던 20대, 30대 젊은 디자이너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 시스템을 갖다 놓고 구비해 놔놓고 가격을 뭐 20% 30%를 인하를 해놓고 장사를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왔던 뭐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좋게 해주고 가격을 조금 낮춰주고 더 서비스를 보충해서 고객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 고객들이 이 미용실하고 그 시도를 했던 그 미용실하고 차이점을 크게 못 느낀 거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 10%, 20%, 뭐 많게는 30% 정도의 차이를 두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을 아시죠? 카피캣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개발도상 국가들이 뭐 특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싸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싸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싸게 무한 반복해버렸거든요. 만약에 그게 무한 반복해서 성과가 났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개발도상 국가들이
웬만한 선진국 다 따라잡았겠죠. 그런데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왜? 성능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단순하게 20대, 30대에 거기에 근무했던 젊은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근무했던 애들이 동네 미용실에 올 리는 없었겠죠. 그런 젊은 애들, 기술이 충분하게 교육이 되지 않은, 그리고 정말 그럴 정도로 뭔가 자기 그 퀄리티가 갖춰져 있는 애들이 동네 미용실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똑같은 제품 갖다 놓는다고 고객이 와서 한 번 정도의 시술은 받는다고 해도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머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카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다 가버렸다고. 당연히 고객이 가다 보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젊은 디자이너들도 있을 이유도 없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큰 미용실에 원장님 혼자 덩그러니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미용실들마다 했던 게 있어요.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싸게 하거나 그 비슷한 걸 우리가 더 강화시켜 준다고 과연 그럴까? 원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원조가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그 원조들도 그 돈 조금 아낄 거라고 왜 그 정말 좋은 지역이 아닌 약간 상권이 벗어난 지역에 차렸다가도 박살이 나가지고 미용실을 몇 억을 날려먹고 망했는데 동네 미용실들이 그 흉내만 낸다고 그게 과연 됐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20대들이 그걸 썼던 게 아니고 뭐 A라는 되게 유명한 미용실에 고객들이 20대, 30대 고객들이 많다 그러면 그 고객들이 쓰는 제품이 20대, 30대들이 즐겨서 쓴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지. 그 20대, 30대들한테 만약에 그 대안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이나 더 좋은 시스템을 줬으면 과연 고객들이 한번 들어온 고객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미용실들은 그때마다 제가 대체 불가되는 아이템을 던져줘도 그건 당연히 해보지 않았던 거고 결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거잖아요. 장사는 누군가를 따라해버리면 결국은 2등, 3등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정보가 많이 일반적인 고객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 미용실에 했던 시스템들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용실들이 들어오게 되면서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걸어가지고 그런 미용실에 소비를 하러 들어갔던 고객들도 결국은 한 번 받는 고객을 한 번 이상 우리 미용실에 안착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때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 갔던 여자 원장님들이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실패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친구들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써보지 않은 제품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들 그리고 원래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잘 나간다라고 하는 미용실에 쓰지 않는 제품을 저희들이 따라할 이유는 없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따라한다라는 게 온라인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미용실 숫자가 경쟁자가 그렇게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인데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배운 게 없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애들만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만 더 배부르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직원을 데리고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한두 번 정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지. 왜? 자기들의 우수성을 자꾸 주변에 있는 미용실들이 따라하면서 자기들의 우수성을 자꾸 입증해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들은 되게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미용실들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도 안 해보고 새로운 거에 대한 정보 자체도 없다 보니까 정말 그냥 어중간한 자세로 시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자유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의 무슨 매뉴얼의 교육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원장님들이 위기감도 느꼈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원장님들이 보고 듣고 배운 걸로는 결국 따라가봐야 카피밖에 못 치는 거거든요. 그 카피를 쳐가지고는 결국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순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그 온라인 시대에는 정말 크게 남겨볼 수가 있다고요.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그래도 보호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
영향을 안 받는 고객은 60대 이상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 60대 이상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 되게 지금 많이 힘들어졌을 거고, 또 지금 뭐 방심하고 있는 그 40대 고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니면 뭐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 뭐 변수에 의해서 또 고객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고객을 안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차별화가 아니고 대체 불가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대체 불가되는 제품은 절대 안 하겠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장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아이템을 던져주면, 유명한 미용실에서 그 제품 써요? 걔네들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 손님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질서가 20년 전,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안 바뀐다고. 동네 미용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주력의 소비를 하셨던 고객들이 지금 나이 5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 10년 동안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혀져 있을 때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미용실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 뭐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존에 잘 돼 있는 미용실, 그 다음에 아주 젊은 20대, 30대 초중반의 미용실 원장님들은 이미 변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활을 해왔고, 또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블로그의 마케팅 전에 오프라인에서 좋은 상권에 정말 비싼 달세를 1,000만 원 이상 주는 진짜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그 마케팅의 방향으로 강제라든지 아니면 자의적이라든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20대,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렇게 세상의 변해가 따라서 가 버린 거고, 그리고 또 40대, 지금 현재 40대에서 40대 중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10년 동안 미용실 열심히 운영했던 분은 또 지금 세상에 맞는 소비를 했던 사람들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고 따뜻해요. 또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가 변했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 힘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어떤 세대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얼만큼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 부산에 미용실의 숫자가 뭐 5,000개 이상이 지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대 중반 이후에 고객들의 나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대 중반 이후에 고객을 가지고 있는 미용실들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어림짐작한데 3,000개 이상 있을걸요? 이 3,000개는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고, 기타 등등 SNS가 뭔지도 모르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돈도 지금같이 잘 써가면서 건강도 유지해가면서 건재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 중반 이상 아니면 50 초반부터 지금 50 초반 정도 이상 계신 분들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원장님들 알고 있을걸요? 벌써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의 미용실을 뛰고 있는 분들, 뭐 옛날에 장사가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알아요. 본인들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입이 안 됐잖아요. 30대나 40대 고객들이 전혀 유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이게 비유가 될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직원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항상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바뀌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제가 그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거래처를 넓히시라고. 그 거래처를 넓히는데 기왕인 것 같으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의 미용실들하고 거래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50대 이상, 50대 중반 이상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서로가 잘 알거든요. 그럼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변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해는 말을 했는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품 나가는 거 보면 알겠죠. 미용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머리로는 그래요. 아유 우리 젊은 애들이 돈 많이 버는데 그러고 다 포기해버렸다고요. 제 얘기 공감하시는 분들 이거 안 듣는 분들이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용실의 문제점을 알면 해결책을 찾았으면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쓴 애들이, 뭐 애들이라 그러면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대형 미용실이나 프랜차이즈 미용실만 잘 번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미용실들이 혼자서 오픈해가지고 원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혼자서 매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올린다라는 얘기. 진짜 심하게 한다라는 사람은 제가 약간 거짓말도 보태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000만원 이상도 올린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그렇죠. 와 그거 미친 거 아니냐고. 본인들의 단가하고 본인들의 매출 상황으로 봤을 땐 그건 사람 잡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30대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일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짧게, 노는 시간도 뭐 휴무도 거의 일반인들 직장 다니는 애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괜찮은 매출과 그런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건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았던 그쪽 마케팅에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설치만 해놓고 운영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고,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런 쪽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던 자기가 근무를 했던 미용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부분 고객을 데리고 와서 기초적인 매출을 잡아놓고 영업을 해서 외부 손님을 잡아들여서 매출을 키우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그 잡아들은 그 고객만 상대로 운영을 하는 미용실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잡아놓고는 있는데 그 미용실은 대부분 원래 이전하기 전 미용실의 고객들보다 가격을 싸게 해서 붙잡아 놓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외부에서 손님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 마케팅을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대부분 문제가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화시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용실의 상태가 그렇게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원장님들 뭐 다 아시잖아요. 자기 미용실 몇 년 정도 운영되면 끝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정확한 정보라든지 제대로 된 그 정보를 운영하는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아니면 그런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멈춰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자기한테 끌고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기술 교육 배우고 다닐 때가 아니고, 아니 뭐 장사해갖고 20년 30년 됐는데 뭘 또 더 배워야 되나. 그만 배워도 되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배우러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 그렇게 떠들었던 건데, 아직도 원장님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선점되어 있고 이미 다 잡혀져 있는데, 부산은 그러면 네 말대로라 그러면 먼저 선점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용실 털어버리고 울산을 가고 양산을 가고 창원을 가야 되냐? 아니요. 부산에서 하시면 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미용실들을 꾸준하게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 온라인 마케팅이 생기기 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미용실들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요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방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저는 나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방심하는 자는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에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심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대형 미용실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살롱들, 그다음 각 지역에 뭐 자리를 괜찮게 잡은 중형 살롱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의 먹이, 100 정도의 먹이가 있는데 5명이 들어가서 그 100을 나눠 먹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 매출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도 이걸 운영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작은 미용실들, 소형 미용실들은 알아도 못할 거야. 그럼 방심하고 있어요. 방심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하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사장님. 네이버 플레이스도 해봤고, 카카오 헤어샵도 해봤고, 네이버 블로그도 해봤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걸 포기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요. 이거 제대로 운영해봤냐고. 아니요, 그냥 친구가 가서 좋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고 해봤는데, 해도 안 되더라 해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 또 어떤 분들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대 이상의 분들이에요. 우리 고객들은 온라인하고는 상관없다는 고객을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소수입니다. 똑똑한 소수가 10년 전부터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하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방심하는 자가 생기고 포기하는 자가 생기고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체 불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50대라고 딱 단정 지어버릴게요. 40대 후반부터 50대, 50대 중반 미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왜? 미용 외에 다른 것보다 차라리 미용을 계속 운영하는 게 나을 거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그런데 고객이 완전히 60대 이상으로 자리가 잡혔다든지 아니면 비용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절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유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예전에 40대 초중반에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뭔가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 옛날에 40대가 지금의 50대 정도의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내가 70까지 미용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변화를 한번 줘야지 앞으로 또 10년, 20년의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번의 투자를 또 하시려고 하거든요. 이 한 번의 투자를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잘 되는 미용실의 뒷공문을 따라가 버리면, 예전에는 2, 3년 정도는 그래도 잘 운영되다가 망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잘 되는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한 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했던 사람들 제가 알거든요. 여러 가지 미용실, 온라인 마케팅을 공동으로 해주겠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저가로 운영을 해서 고가인 상태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미용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미용실들이 결국은 온라인 마케팅에 이 똑똑한 소수들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나아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대체 불가의 아이템이 없는 그 미용실들이 그냥 예전 방식대로 간판을 공유하고 광고 마케팅을 공유해준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구하러 들어간 마지막 한 번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잘못돼 버릴 거라고요. 100% 잘못돼 버릴 거라고요. 왜? 미용이라는 건 광고가 먼저가 아니고 뺏기지 않는 내 걸 가지고 있는 게 먼저인데,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된다라고 하는데 따라가 버리면 결국은 원조인 방심하는 자들, 이 친구들 과연 방심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50대 중반 이상 원장님들이 마지막 한 번 더 뭔가의 사활을 걸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요. 당신들 기술이 모자란 건 아니니까 더 이상 기술 교육 배우고 다니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미용실을 운영하시라고. 20대, 30대에 젊은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젊은 고객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고요. 20대, 30대의 고객을 유입을 할 거라고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 버린다고. 왜? 당신들이 흉내내는 그 미용실들, 본류들이 온라인상에는 더 많이 광고가 돼 있다고. 그러면 고객이 우리 미용실에 뭐 노출의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노출을 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결국은 그 본인들이 갔던 미용실들에 비해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화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따라갔기 때문에 다시 유출돼 버리겠죠. 그럼 미용실 입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시작하면 고객은 들어와요. 어디든지 간에. 뭐 우리가 지금 강소장이나 천소장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돌려만 줘도 고객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그 고객이 내 고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왜? 차별화된 특별한 마케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기 위치에서 또 미용실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결국 1년도 안 걸립니다. 지금 미용실들이, 그런 미용실들이 간판이 되게 다시 막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왜? 온라인에서 잘못 잡아놓은 그 마케팅은 간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고객들이 절대 다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 번에 투자를 해야 되는 미용실들인데. 그러면 원장님들이 과연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들어온 고객을 뺏기지 않는 그 마케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불가라고 해서 저희 매직센터장이라든지 오로폼, 페어칼라, 기타 등등 대원 통상이 가지고 있는 클리닉요, 여담으로 얘기 드릴게요. 클리닉을 어떻게, 우리께 좋다, 남의 미용실이 나쁘다, 넌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실 건데? 다 똑같은 얘기, 다 우리 미용실도 다 좋고, 우리 미용실도 다 부드럽고, 윤기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클리닉을 미용실에서 시술하는 그 결과가 손님하고 싸우지 말라고. 고객들도 알고 있고, 미용실 원장님들도 알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그 좋은 제품을 시술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제품의 정확한 홈케어 제품을 연동해서 집에서 쓰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고객들도 알고 있고, 원장님들도 알고 있죠. 그러면 대체 불가의 마케팅, 차별화된 마케팅을 쓰려고 그러면 그 홈케어 제품을 고객한테 줘야 되겠죠. 남들하고 달아야 되니까. 왜 다른 거는 다 남들하고 달리하고 싶은데 클리닉만큼은 아니면 시술에서 집에 연결돼서 들어오는 그 제품들을 왜 남하고 달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남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기득권은 안 줘도 돼요. 근데 기득권이 아니잖아. 손님을 더 늘려야 되잖아. 그럼 줘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색하신데? 커트 교육 배운다고 500만원씩 쓸 거 대원 통상에 100만원만 줘봐요. 제대로 된 제품을 집에서 쓸 수 있게끔 연동만 시켜서 고객한테 줘보십시오. 그게 클리닉의 대체불가 마케팅입니다. 대부분 미용실들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뭔가의 상황을 좀 바꾸고 싶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요금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뉴얼을 쓰고 싶다. 클리닉의 고객은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가 한다고 해도 그 제품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제품들이 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닉만큼은 그런 싸움 해봐야 시간하고 비용만 날리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드리고요. 대체불가. 염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광고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그 시내에서 잘 나가는 애들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 본들 원래부터 쓰고 원래부터 그걸 많이 썼던 미용실들보다 이겨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없을 거라서 답은 하나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든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든 대체불가되고 있는 대체불가의 제품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손님을 상대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온라인 쪽에 광고하기 시작하면 돼요. 왜? 이 친구는 방심하고 있고 뭐 한 10% 정도 많아도 그리고 거의 50% 이상은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에서 본인 혼자서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교육받지도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도태돼 버리거든요.
어설프게 다가드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40대들이 여기에, 30대들이 여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설프게 대해버렸기 때문에.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모르는 점. 우리 고객들은 뭐 나이가 많아서 절대 온라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못 봤어요? 70대 분들도 온라인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우리 고객들은 온라인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고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알면 되니까. 오히려 이 찝쩍거리고 잘못 시도한 포기한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낫겠죠. 근데 그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가 50대 이상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목이 터져라고 제 거래처 원장님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약점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득해서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원장님들 항상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검증이 됐냐, 확인할 수 있냐. 이미 7년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요. 추가적인 뭐 투피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손님들한테 음료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 3만 원에 객단가를 올린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직스 염색약밖에 없습니다. 일명 예전에 모한 염색이라고 하죠. 그 매직스 염색약이 7년 동안 저한테 입증해 준 겁니다. 지역에도 구애받지 않고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고 미용실의 규모에도 구애받지 않고 결국은 고객을 설득을 해서 그 고객을 우리 미용실로 유치를 했고 그리고 3만원대의 시술요금을 냈던 염색 고객을 5만원, 6만원 이상의 고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확인이 됐는데 뭘 더 이상 저보고 입증을 하라 그래요? 부산에 뭐 컨셉 사람들이 좀 작은 미용실들이 있어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치지만 큰 미용실은요 바꿔먹기 정말 쉬워요. 제가 영업을 하루 이틀 해본 사람입니까? 작은 미용실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알면서 무서우니까 다 피하고 큰 미용실로 다 달라붙은 거잖아요. 그 작은 미용실을 전체를 다 저한테 걸었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를 저한테 걸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믿으세요. 소비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해준다고 고객이 10,000원을 더 주거나 신발을 예쁘게 닦아준다고 10,000원을 더 주거나 커트를 치는데 스파 서비스를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한다고 10,000원 더 주진 않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10분이라는 시술 시간 가지고 고객한테 작은 배너 하나를 보여주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결국 설득이 됐거든요. 그걸 6년, 7년 이상을 해서 제가 봤는데 뭘 더 이상 입증을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작은 미용실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은 미용실이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대체 불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대체 불가되는 콘텐츠가 없으면 다 뺏기겠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다이슨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진리입니다. 이 골리앗이 아무리 방심해도요 다이슨 못 이겨요. 왜? 방심하는 사람이라고도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양 혹시 아시죠? 공기의 양도 틀려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훨씬 많은 소비도 하고 훨씬 많은 자기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더 작은 걸 투자하고 더 작은 걸 먹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게 단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미용실이나 연령대가 많은 미용실의 원장님은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체 불가 컨텐츠를 가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영업을 하셔야지. 한 명의 고객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로 또 한 명의 고객이 들어오면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객단가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비슷한 제품으로 요금을 받는데 거기다가 계속 쓸데없는 서비스를 추가시켜서 단가를 자꾸 비교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재 미용실인데 그거 벗어난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올렸거든요. 크리님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되는 걸 가지고 제대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여기 세 번째에 해당되는 모르는 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겠죠. 야, 그게 과연 우리 미용실에 20대, 30대 아니면 40대 고객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나한테 올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목격했잖아요. 대체 불가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 나이가 많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광고가 됐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가 돼서 그 음식을 맛보러 온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주변이나 아니면 호텔과 같은 서비스, 진짜 정말 삐까뻔쩍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그 맛을 요구를 했는데 맛이 틀린 거죠. 그럼 다시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거기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고 연령 제한이 있고 지역 제한이 있는데요. 그건 음식점이니까 가능하고 미용실은 불가능하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일정한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미용실도 있고 대형 저가샵도 있고 중형 단단한 미용실도 있고 제가 거래하는 매직스를 쓰고 있는 미용실이 있어요. 여기에 고객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고객들 다 돌아왔어요. 왜? 없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직스 제품, 매직스 염색약이나 페어 컬러를 팔아야 되는 놈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해나 이런 전반적인 대한 실천이 없으면 작은 동네 미용실에 절대 매직스 염색약 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매직스 염색약은요, 이 방심하는 사람들, 이 큰 미용실에서 매직스 염색약을 쓸 거라고요? 이 친구들은 절대 못 씁니다. 그건 제가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거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운영 방안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 그 1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투자되는 비용이 추가가 됐으면 매겨야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어버렸으니까 정작 중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비용을 떨어뜨려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매직스 염색약을 죽어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전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제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건을 팔아먹으려고요. 물론 이 사람들도 매직스 염색약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면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은 전체적인 염색의 메뉴로 싹 다 바꿔버려요. 왜? 그게 지금 살아나는 길이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온라인에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매직스 염색약과 페어 컬러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은 이런 부류의 미용실들이 부산보다 한 50배 이상 많을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한데 부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창원은 거기에 비해서 완전 독점이라고. 그 독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바꾼다고. 원래 기득권은 안 바꾸잖아. 그 상태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잖아. 예전에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서 그랬다면서요. 건배하면서 건배사가 지금 이대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방심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시장을 알게 돼서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 있겠죠? 왜? 작은 미용실들은 자기들이 해보니까 전혀 온라인 마케팅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그냥 돈으로 떼빵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미용실, 자기도 이렇게 돈이 지출이 되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작은 미용실들이 저기에 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 친구들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뭐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매직스 염색약까지 쓰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마지막에 미용실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프랜차이즈를 욕심을 내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가 어설픈 거 광고에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넘어가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단절됐다 그러거든요. 세대 단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절대 단순하게 그런 광고 몇 개 했다고 뚫려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대체 불가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저보고 뭐 부산 시내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미용실을 오픈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세 마디 한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대형 통상하고 같이 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매직스 염색약 같이 하고 그냥 대형 통상하고 손잡고 그냥 같이 가자고. 그럼 무조건 성공한다고. 이것만큼 뭐 명쾌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미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심하는 자들이 보면 제가 되게 웃기거든요. 와, 저 비싼 걸 가지고 저 사장님이 어떻게 저 작은 미용실 원장님들은 저걸 팔아먹고 있을까? 잘 팔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용실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도 그런 대로 잘 버텨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 커다란 벽이 하나 있는 거, 클리닉만 매직스 염색약을 넘어가듯이 클리닉만 제하는 식대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투자해서 넘어가면 틀림없이 더 큰 돈이 들어올 건데 계속 못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도 없어요. 왜? 흉내만 내는 분들만 흘러넘쳐 있고 그 미용실에 거래를 하고 있는 제로상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흉내만 내려 하고 큰 미용실에 물건 조금 팔아먹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제로상들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조금 시도했다가 포기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 미용실에 줄 수가 없으니까 똑똑한 소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 똑똑한 소수는 우리가 만들거나 회사가 만들거나 미용실들이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낸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만큼 확실하게 입증된 걸 어떤 사례로 저희들이 보여드릴까요? 이분들이 왜 자꾸 저를 찾을까? 온라인을 검색을 해보면 대원통상에서 가지고 있는 클리닉 제품, 칼라 제품, 펌 제품, 기타 등등 전판에 들어가는 스타일링 제품들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존의 큰 대형샵들하고 프랜차이즈 살롱에서 쓰고 있는 그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에서 나온 제품들만 젊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났을까요? 똑똑해서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정보를 그렇게 잘 취득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고객은 한 번 오게 돼 있어요. 그 한 번의 고객을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분들의 대부분은 이 방심하는 자에 있는 미용실에서 독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뭐 어떻게 잘해라, 네이버 플레이스 잘해라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대형통상을 한번 맡겨보세요. 더 중요한 건 그런 매뉴얼을 잘 구성하고 있고 지금 미용실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만 인지를 하고 미용실에 운영하는 방향을 정해서 같이 잘 가면 미용실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40대 초, 30대 중후반, 많게는 40대 초반까지 있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되게 수익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한테 되게 냉소적인 반응 많이 보이거든요. 아, 괜찮아요. 뭐 우리 고객들은 뭐 다 대부분 다 이렇고 뭐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 뭐 온라인 마케팅도 충분하게 하고 있고 막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웃으면서 10년 이상 똑같은 걸 왜? 선배들이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별화된 게 있냐고요? 탁 깨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온라인은 더 비교가 쉽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또 20대 뭐 직원들한테 뭐 키워서 내 이 직원을 뭐 좋은 기술자 뭐 디자이너로 만들어서 우리 미용실을 오래 있게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20대에 미용을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 본인의 미용실에서 끝까지 계속 있어줘야 되는가? 본인도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할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 채워넣는데 왜 자꾸 그 친구, 그 사람의 기술로 가지고 고객을 잡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들한테 기술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냐고요. 나중에 안 좋은 소리 할 거면서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다른 미용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하게 만들으라고. 그럼 걔가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걸 그대로 빈자리 없이 그대로 끌고 나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가는 애를 그렇게 씹어제끼고 그리고 이게 여담이지만 우리 때 50이 넘어서기 시작한
저 때하고 지금 20대하고는 가치관이 틀리다고. 우리야 아껴 쓰고 돈 많이 벌어야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교육받아서 산 사람들인데 지금 20대들 그런 애들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겪어봤지만 지금 20대, 30대는 대한민국이 중진국 이상이 돼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아끼면서 잘 자라라. 그리고 선배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오너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이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그런 내용 받는다 그러면 원장님들 가만두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월급, 수익,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시간의 배분하고 수익의 배분이 틀릴 건데 왜 자꾸 우리 걸 강요하냐고요. 그거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 미용실에서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얘가 들어와서 그거 하게 만들고 나가면 당연히 빠이빠이. 그리고 새로운 애 들어오면 또 우리 시스템대로 운영하게 하면 돼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저를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잘 이해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막상 한번 당해봐.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되는지. 남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대체 불가의 컨텐츠를 가지고 미용실을 1년 이상만 운영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대체 불가라고 생각했던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또 바꿔야지. 그게 장사지요. 원장님들 왜 기술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리뉴얼 한다고 뭐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미용실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품도 업그레이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기계가 나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은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서 왜 제품하고 기타 등등의 이런 시스템은 바꾸려고 안 하는데 자, 그 10년 동안 미용실에 제품이 바꾼 게 있어요? 아니요. 서비스만 계속 충원시켰다고. 그 서비스만 충원시키다 보니까 결국 미용실의 전반적인 시술에 관련된 질이 떨어져 버렸다고. 좋은 제품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매직스라는 염색약이 저는 뭐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모한 염색약이 수입된 지가 10년가량 됐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직 극소수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10년 전에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 가격이 아직도 비싼 거예요. 100g에 14,000원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뭘로 바꿔야 되고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 따라가면 죽습니다. 대원통상 제가 살아남은 거요.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재료상이 안 하는 물건을 가지고 저는 영업을 했다고요. 왜? 무슨 자신이 있었냐고요? 그냥 딱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용실에 들어와서 고객이 찾는 제품에 전부 다 누가 고객한테 팔았는데 본인들이 파신 거 아니야? 본인들이 파셨는데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려고 안 하고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사시는데? 그리고요, 내년 되면 제품 다 오를 거예요. 그거 다 오를 건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지? 거기에서도 그러겠죠. 아유, 우리 제도상 끝까지 안 올리겠습니다. 그 제도상 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뭘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를 진짜 제대로 쓰려고 하면 온라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고 오프라인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로 하는 사람들이면 더 많이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도 큰 미용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물건 좀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뻔히 자기가 들고 다니는 미용실들은 공유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용실에 밀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왜? 콘텐츠가 없잖아. 자신감도 없고 제품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원장님들 결국은 필망입니다. 30년 전, 20년 전에는 가능했잖아요. 미용실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공개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판은 이미 완전히 다 짜졌잖아요. 그걸 바꾸려고 하려고 그러면 뭘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대원통상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 온라인도 싫어 그냥 오프라인만 하고 하시면 돼. 안에 있는 당신 고객들이 바꿔줄 겁니다. 고객들은 안 지겹겠어요? 30년째 똑같은 거 계속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용실들이 작년에는 그랬는데 재작년에는 그랬는데 이건 이제 안 통하는 시대로 이미 바뀌어버렸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시자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용실은 더 많아질 거고, 인구가 줄지 않는다 그래도 미용실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미용실에서 받을 수 있는 고객은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고객들은 온라인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아니요. 더 많이 받게 돼 있을 거라고.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어. 방심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쪽에서 우리 똑똑한 소수가 되자고. 제품부터 바꾸자고. 그리고 가격 올리시라고. 아무도 없는데 뭐 연미용실이 없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가면서 미용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왜 계속 남들보다 어렵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꾸려고 마음먹었으면 머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자고. 그러니까 대체 불가돼야 되는 마케팅 그 매뉴얼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 하나에서는 매직스 염색약과 페어 컬러, 클리닉에서는 정말 좋은 홈케어 제품을 줄 수 있는 클리닉을 쓰십시오. 왜? 제가 저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서 뚫어낼 수 있는 마케팅은 뭐 다음 주에 공부하시고 하고,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미용실들을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또 대원통장은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도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제 거래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미친 듯이 늘어날 때만큼의 속도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울산이나 창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시작하면 정말 큰 돈 버실 겁니다. 지금 기술 교육 받으러 투자하고 다니는 것만큼 온라인 마케팅, 차별화된 콘텐츠, 대체불가 콘텐츠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시면 정말 그 지역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가 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메이스 사장님, 주 대표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어요. 평생 진짜 바쁘잖아.